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교통사고 후에 힘에 부치는 약자를 돕고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에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911-LAW죠. 카톡 아이디입니다.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착한 보험회사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구독자 및 시청자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보험회사의 직원의 사고 초기 아주 친절함과 거기에 대한 멘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자에게 처음 오는 전화 내용 이렇게 아주 비슷하게 나갑니다. 고객님, 병원에 치료비 지급 보증을 해 두었으니까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편사항 있으시면 제 명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죠. 보험회사 직원은 누굴까요? 교통사고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는 없겠죠.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보험회사 직원일 뿐인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채로 아주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뽑게 되고 그 후 상당기간 교육과정을 거쳐서 일선 현장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보험회사 직원과 생애 처음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사람과 합의금이나 협상에 대한 게임을 하면 누가 승자가 될까요? 보험회사 직원들도 피해자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생각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의 친척이고 그리고 내 가족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지만 보험회사는 직원들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실적이라는 거 있죠. 또 고과 점수로 평가해서 보험회사라는 조직 사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품성이 좋은 보험사 직원이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수년간 보험회사의 업무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좋은 성품도 보험회사의 누에 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보험회사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내 가족처럼 대해주고 싶어도 몸담고 일하는 내 직장인 보험회사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인 것입니다. 즉 회사의 손해율에 울고 웃는 그런 회사인 것이죠. 손해율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회사 이익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빡세게 환자들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처님 성품 닮은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오래 못 다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착하지 않은 보험회사에게는 독하게 응대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험회사 직원들이 철저히 교육을 받고 훈련된 모습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는데 피해자에게 유리한 협상이 될 리 없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프로죠. 교통사고 피해자는 아마추어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목표값을 정하고 합의금이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차분히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에서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한 진단이 2주 나왔고 또 입원을 한 2주 정도 했으니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은 받아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보험회사 직원에게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락이 올 때까지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또 나는 진단이 3주 나왔고 입원도 3주 했으니까 300만 원은 합의금으로 받아야 적당하다 싶으면 보험회사 직원에게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연락이 올 때까지 치료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고 초기 입원 환자에게는 입원 한 4일에서 5일 정도 지나고 있으면 약 한 100만 원 정도 드릴 테니까 합의하실 생각이 있나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합니다. 또 통원치료 환자에게는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한 50만 원 정도 합의금으로 드릴 테니까 합의를 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를 또 해서 합의금을 조금씩 올려서 또 합의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적당한 돈으로 흥정을 하는 것인데 사람이 다쳐서 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이 바뀌는 것이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설정해 놓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자, 간단합니다. 당신이 이 금액을 줄 수 있을 때 전화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다툴 것도 없고 얼굴 붉힐 일도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한 가지 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개인보험을 가입한 경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내가 다쳐서 부상을 입거나 장애가 남는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는 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요구한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 보험회사의 수법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상으로 입원을 했으면 입원 보험금이 있겠고 장애가 있다면 장애보험금 청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면 어떠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비싼 보험금을 내고 보험 가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할 때와 달리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때는 무척 어렵다는 점 경험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입원을 했으면 입원 일당비가 있지 않겠어요? 이 금액은 그래도 순조롭게 잘 줍니다. 그런데 척추가 골절이 됐다든지 아니면 뇌출혈이 있다든지 족관절이 골절이 돼서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치료 후에 장애가 남는다면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보험금 아주 쉽게 받았다는 사람 보았나요? 쉽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서류를 접수를 받게 되면 보험회사가 이것을 외주를 줍니다.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위탁손해사정사를 고용을 해서 피해자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위탁손해사정사가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해주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겠지만 자신이 위탁받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손해사정사를 고용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내 손으로 코 풀지 않아도 좋고 위탁손해사정업체는 일 처리를 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아서 좋으니까 위탁손해사정사가 계속해서 보험회사의 일을 맡아서 하고 싶다면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보험회사에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TV에서도 보험금 지급에 대한 보험회사의 나쁜 점을 취재해서 알려는 주고 있지만 쉽게 개선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적극적으로 장애 진단서에서부터 보험 접수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보험회사도 긴장을 하고 함부로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것,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보험회사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슷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종결해서 손해율을 줄이고 해서 보험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차피 피해자를 위해주거나 스스로 착한 보험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면 피해자들도 공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 권리를 뺏기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